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소 짓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미소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베풀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네, 마더 테레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아직 많이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미소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성을 하고 기쁘게 앞으로 또 많은 미소를 베풀고요. 감사 스마일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삼송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시티에 있는 삼송 미소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중원구 금강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아파트가 오늘 로또 축축비 한 세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 TV 감스님들 중에서 국내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 중에 세대주이신 감스 애청자분 중에 꼭 오늘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청약에 도전하시고 꼭 제 감스 TV에서 당첨자가 나오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제가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연령대를 갖다가 제가 한번 보니까 확실히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하늘색이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 이맘때 기준이고, 이제 보라색이,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보라색이 작년 기준이고요. 하늘색이 올해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 44에서 만 45에서 54세 시청자도, 구독자도 올해가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35세, 44세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작년만 해도 5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 훨씬 구독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독 연령층이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다. 이거를 그게 뭐 어때서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스 TV 애청자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치지 않고 특히 20세대, 30세대, 40세대, 50세대까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한 채를 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별 도시도 다 나오는데, 저는 고양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제 방송을 클릭하시는 게 더 많고, 파주시, 그리고 또 지방에도 부산시라든지 대구광역시, 전남, 광주 이쪽에서도 상당히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고, 시청 성별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독 상태, 그 다음에 구독 중인 사람하고 구독 중이 아닌 사람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구독 중인 사람이 40%가 시청을 하고 있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60%를 제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튜브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또 진화가 될지 저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집에를 갔더니 올댓 고향에서 뽀데리님이라고 있으세요. 그분의 이제 글을 제가 좀 많이 인용을 해서 원당형 롯데캐슬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원당형 롯데캐슬 뽀데리님께서 어제 친히 연락을 주셔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사전 입주 예정 일을 그랬는데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초대를 받았던 게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지축력 센텀 가든 사전점검 때 입대위 회장님 이하 이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입주 예정자 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갔었던 그 기억이 처음이고,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렇게 초대받고 간 거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전점검 일정표까지 보내주시면서 제 스케줄에 맞추겠다라고 또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가 친분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축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이쪽에 분양받으신 분들 감사 스마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도 다 제가 분양을 받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고, 분양을 안 받고 포기하신 분도 있고, 또 그 뒤에 입주할 때 피를 주고 사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를 저는 입지하고 세대수, 그 다음에 1군 브랜드, 또 역세권, 이런 것도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 보면서 고양시에 충분히 원당의 대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제가 2년 전에 5구 타입 분양을 받으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그때는 비싸다라고 6억 이하 5억 후반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싸게 느껴지시나요? 지금은 비싸다는 생각 안 하시죠? 지금 84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양시에서 8억 이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옵션이라든지 이자 후불제 들어가면 8억이 아니라 9억이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또 일반 분양으로 분양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갖다가 낼 계획이고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의 내부 모습과 그 다음에 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감사 스마일 TV 감스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GTX-A 서울 운전 개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서울하고 고양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오늘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수색 등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마포 상황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서울은 지금 불장인데 왜 고양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가재울에 신나리 대표님께서도, 제1부동산 신나리 대표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만간 고양시로 넘어올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올 하반기가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어제 또 멤버십 회원을 플라이님께서 또 가입을 해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 멤버십 회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분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20분이 넘어가면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또 장항지구 새로운 랜드마크인 카이브 유보라에 오늘 저녁에 모델하우스에 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지만 특히 감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방송 기간에 방송 중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대장홍대선 관련해가지고 착공이 원래 내년 3월쯤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올 12월 달로 지금 당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노선도로 말씀드리면 대장 신도시부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천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물론 서울도 이 부천 대장 홍대선에 들어가는 역사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덕은, 그 다음에 상암, 수색, 그리고 가재울까지, 서대문까지, 마포까지 상당히 큰 호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장 그래도 호재가 클 지역은 아직까지 덕은에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덕은 지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6년을 갖다가 지금 착공을 갖다가 한다라고 지금 다 착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 기간이 72개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제가 지하철이라든지 뭐 GTX를 보면서 늦어지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착공이 당겨지는 것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방송이 시간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티메이텀님의 거꾸로 보는 경제, 그봐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잖아. 어영부영 20년 가까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상급지는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는 이야기, 이건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강남권 포함 3급지에 있는 아파트 하락률이 더 높았습니다. 더욱이 금융위기 직전에 많이 올랐었던 버블 세븐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을 파산시켰습니다. 다만 그냥 언제나 주택시장이 돌아설 때는 서울 상급지부터 먼저 상승 반전했을 뿐이다. 이것이 팩트라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2030년까지 GTX라든지 주요 광역철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신분당선 뭐 용산까지도 연장이 되고 신안산도도 들어오게 되고 9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GTX A, B, C도 지금 2030년까지 다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저는 GTX A가 서울 운전구간이 이제 개통되게 되면 서북부에 있는 부동산은 일단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절대값이야 당연히 서울 상급지가 놓겠지만 투입된 자본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이번엔 더 높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정역 주변에 도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 말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년 이맘때쯤 되시면 아시게 될 거고 빠르면 올 연말 되시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내관이다. 이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일부 기업들은 부실해졌지만 가계는 오히려 탄탄해졌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더 부실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급격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처분 가능 소득마저 증가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직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작년에 집값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포지션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덕에 안타깝게도 많은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떨어진 가격에 내 집 장만할 길을 놓쳐버렸고 집값이라는 것도 결국 그 가치는 종이돈에 의해 매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주택들은 원화의 통화량 규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리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광의통화인 M2 금융기관의 유동성 이를 보시게 되면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대비 14년 전 대비 현재 통화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10년 전에 10억의 가치 10년 전에 지금의 10억이 10년 전에 14년 전에는 아마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 대비에 현재 주택가격이 3배 정도 올라 있다면 크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고양시의 9억 이하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나쁜 금액이 아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분양가가 3억에서 5억 사이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2013년도에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 4억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아이파크가 8억에서 이제 9억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전고점은 10억, 11억을 갔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비싼 금액인가? 3배 정도를 따지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15억이 맞다라고 12억에서 13억이 가는 게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화량을 갖다 보고 나서 보고 이거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진 시기가 1990년 초입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2024년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년 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들,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년 이내, 5년 이내 아파트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넘어 있는 아파트들은 50대, 60대, 70대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살고 있지 지금 2030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세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직장 출퇴근 때문에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살고 있겠지만
이분들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고 새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생활 수준하고 지금의 생활 수준하고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신축급 아파트에 사람들이 시선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역대급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증가를 하고요. 제가 얼티메이텀 이런 인사이트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서울 수도권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과세를 하겠지만 외국인들,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도 이민을 우리나라로 엄청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얼티메이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가구 수는 아마 2030년에서 2040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앞으로 더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 사람들 모두 다 결국 대부분은 실전 좋든 간에 수도권을 최선호 주거 지역으로 지금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030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현재 가격 대비 폭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금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얼티메이터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최소 2030년까지는 주택가격 하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감스님들만이라도 일단은 지금 전세, 월세, 렌트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렌트비의 인상의 효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매매로 지금 올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사년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건사년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항상 오르는 쪽이 있으면 내려가는 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팩트에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얼티메이터님 실제 뵙지도 못했고, 이분께 댓글을 남기고 싶어도 댓글을 차단을 해놔가지고, 항상 저는 이런 인사이트를 감사하게도 지금 감스님들께도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제 방송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인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이상 정도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절대 잊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또 해주셨습니다. 종이돈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 지금 광의통화인 M2 금융기관 유동성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물가랑 지금의 물가가 좀 다른 것처럼 시중에 돈이 정말 많이 풀려가고 있고, 지금 5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정말 둘이서 밥을 갖다가 먹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인상됐고, 일단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은 지난 3년보다 더 빠르게 종이돈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택가격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렇게 종이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지금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진심으로 가능하면 올해, 아니면 정말 나는 올해 정말 안 됐다라고 하더 정말 늦어도 내년 정말 상반기까지는 자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라는 얼티메이텀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감사스마일이 가슴을 콕 하고 지금 찌릅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당장 올 하반기 내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시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의 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